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계절은 어떠셨나요? 오늘 서울 낮은 한낮의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높았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겨울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레이어드해서 따뜻하게 체온을 보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패션에서 레이어드 연출법을 배우는데요. 네, 이런 레이어드 연출법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 오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패션 정보 알아보는데요. 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올겨울 거리를 수놓을 코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런 코트를 고를 수 있는 코트 가이드인 셈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코트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스타일링의 노하우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에 주목해야 하는 겨울,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아이템, 바로 코트 열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면서도 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 바로 싱글 브레스트 코트, 싱글 코트라고 불리는 그런 코트인데요. 겨울이 돌아오면 항상 업데이트되는 클래식 아이템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눈에 띕니다. 구조적이면서도 모던한 H라인 실루엣과 높은 V존이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굿즈 상품인데요. 좁은 라펠과 높은 V존이 유연한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타이드업보다는 심플한 니트와 매치하면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옷장으로 가볼까요? 밀라노, 파리 등 컬렉션에서 발표장에 런웨이를 물들인 것은 활용도가 높은 웨어러블 아이템인데요. 옷장 한쪽에 걸려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멀함과 심플함의 미학이 도드라지는 싱글 브레스트 코트 스타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미니멀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링으로 코트 자체의 멋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싱글 브레스트 코트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남자의 양복 조골이나 외투 앞에 외줄 단추로 되고 겹치는 섭이 좁은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셔츠나 블라우스, 재킷, 코트, 슈트 등 기능적인 옷이나 얇은 천의 옷에 사용이 될 때가 많은데요. 단순히 싱글이라고 하지만 대개는 원버튼이나 투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코트들이 많습니다. 네, 사진 자료로 나오고 있는 이 코트도요, 디올과 제냐에서 선보인 2014 FW 시즌의 싱글 코트인데요. 심플함을 좀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단정한 싱글 코트가 흔하다면 이것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시즌 유난히 어깨선이 낮아지고 둥근 실루엣이 많이 선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버사이즈의 박시한 느낌이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보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겹쳐있는 레이어드 연출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킷이나 점퍼 위에도 충분히 걸칠 수 있도록 품은 물론이고요. 소매의 폭까지 넓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와 색상도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살짝 과장된 듯한 그런 실루엣이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남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파스텔 톤을 과감하게 아우터로 활용한 것입니다. 아우터를 제외한 다른 아이템을 톤 다운시키고 또 코트 하나에만 포인트를 줘서 연출을 하면 화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겨울 룩이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아이템은요, 석회함을 연상시키는
연상시키게 하는 거친 표면감이 특징인 산두로 옴무의 코트인데요. 하지만 촉감이 부드러운 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은 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 돌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소재와 또 외관이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고요. 네, 다음 세 번째는 살짝 얇으면서도 콤팩트한 펠트 소재를 사용한 겐조의 코트입니다. 러스틱하면서도 빈티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브라운 바탕에 블랙 스퀘어 패턴이 들어가서 은근한 경쾌함을 발산하는 것도 더 멋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디자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호사스러움을 즐길 때가 됐죠. 해가 거듭할수록 퍼 소재의 아이템들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머플러나 모자 그리고 장갑에 이르기까지 액세서리에 한해서 끝이 없습니다. 2014년 FW 시즌 런웨이 위에서는 보다 다양한 텍스처와 무드를 지닌 퍼 아우터가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윤기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아우터부터 테디베어를 연상시키는 포근한 분위기까지 좀 더 다양하게 변주한 퍼 아우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에게 퍼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유연한 감성으로 연출해보는 그런 멋쟁이가 되어보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남성 코트를 위한 코트 열전 알아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안경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계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계에 대한 가치는 좀 더 그 깊은 안쪽을 농밀히 들여다본 후에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연유로 시계의 안쪽을 빠짐없이 샅샅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시계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바로 여기에 대한 뜻을 전하겠습니다. 네, 겉모습만으로는요, 시계의 가치와 가격을 판단하는 것, 솔직히 조금은 1차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단순한 계측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와 역사적인 기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계인 것인데요. 일례를 들면 시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개척자들에게 구원과 같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해상 시계를 완성한 존 해리슨이란 워치 메이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경도에는요. 해상 시계가 등장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처참한 항해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은 항해사더라도 태양과 달 또는 별을 읽는 것처럼 천문을 이용하는 방법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오차가 없는 정확한 시계였던 것이죠. 네, 시간을 알려주고 작고 단순한 기계인 시계는 대항해 시대를 이끈 공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 시계는 항해 시 온도, 습도, 그리고 선박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정확히 움직이는 그런 시계였는데요. 탁월한 항해가이자 모험가로 알려진 제임스 쿡도 이 시계를 가지고 태평양을 누볐다고 합니다. 네, 기계식 시계들은 환자의 맥박을 측정하고요. 또 소리를 통해 전쟁 중에 적군의 대포가 위치한 지점을 파악하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삶과 죽음을 함께한 시계는 단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느낄 수가 있죠. 네, 시계에 담겨있는 역사와 전통을 외면에 생각하고 시계의 정의를 내린다면 시계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남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궁극적인 액세서리이기도 하는데요. 세련된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착한 시계 4점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도입니다. 기교 없이 충실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요. 또 예사롭지 않은 세부
세부들이 좀 흥미로운 그런 시계입니다. 특히 케이스에서 시작해 구조적으로 잘 짜인 다이얼로 이어지는 구성은 아주 건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콜로세움의 형태를 빌려온 것입니다. 네, 브레이슬릿의 링크도 콜로세움 둘레의 모양을 응용한 것인데요. 미도는 전 세계의 코스크 인증을 4번째로 많이 받은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이 시계는 코스크 인증을 받은 ETA 2836-2 무브먼트를 담았는데요. 근거 있는 디자인, 코스크 인정을 받은 무브먼트 시계를 이 가격에 보낸 것은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죠. 네, 다음은 동네 방네, 이 신기한 클래식카들이 장기자랑을 하듯 등장한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드 클래식카 랠리인데요. 바젤부터 파리까지 고성과 절벽과 들판을 지나는 제법 낭만적인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스는 이곳의 공식 타임키퍼이자 워치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레이드 크로노그래프의 모델을 몇 해째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1942년식 캐딜락 시리즈 6기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옮긴 다이얼은 고풍스럽다가 곧장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돌고래처럼 쏟아듬고 싶은 차체의 실루엣 역시 시계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크로노그래프, 스톱, 세컨즈, 듀얼 타임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시계를 둘러싼 분위기는 대부분 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렁찬 기능 없이도 고고하면서 우아한 품위가 바로 이 몽블랑에는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 시계의 안팎은 잘 다린 드레스 셔츠처럼 질서정연해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이 시계는 몽블랑의 유명한 만년필 마이스터 스틱이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정갈한 다이얼을 볼 때는 몸을 고추 세울 만큼 겸손해지는데요. 저 시계를 차고 경고망동하는 것은 옷을 입은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가격이지만 이만한 드레스 워치라면 너그럽게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계입니다. 네, 그냥 그런 스틸 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의 소재는 구조에 있는데요. 하이테크 세라믹보다 견고한 세라무스 소재를 베젤에 도입을 했는데 이 경우는 얇게 만들거나 아차하는 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도는 해결책으로 모노블록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액체 상태의 금속을 주입해서 케이스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셈이죠. 덕분에 케이스는 조금 더 날선 표현이 가능하고 얇고 인체 공학적인 데다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점잖음과 쿨함의 경계를 오가는 디자인도 아주 명석해 보이는데요. 수트에도 캐주얼에도 능청맞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지금까지 패션의 아이템이자 동시에 역사부터 과학까지 모든 배경을 갖춘 멀티 액세서리, 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동양인 디자이너, 일본인 디자이너인 요지 야마모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지 야마모토는 1943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2차 대전 중에 진집돼서 전쟁터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편모스라에서 그는 성장하게 됐는데요. 야마모토는 어머니의 바람에 따라서 일본 명문사립대인 게이오 대학의 법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실을 운영하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어머니로부터 디자이너로서의 정식 트레이닝을 받은 것을 권유받은 야마모토는 다시 일본 문화복장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의상실 일을 도우면서 1969년 문화복장학원을 졸업했고요. 동시에 일본 신진 디자이너 등용 콘테스트 상인 소엔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972년 자신의 의류회사인 YG를 설립했고요. 1977년에는 도쿄에서 첫 패션쇼를 열게 됩니다.
네, 1981년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레이 가와쿠보와의 공동으로 파리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요지 야마모토 여성 기성복 라인을 런칭하게 된 것이죠. 네, 야마모토와 가와쿠보 1981년 첫 파리 컬렉션은 패션계의 큰 방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몸매를 드러내던 서구의 유행 스타일과는 대조를 이루는 검은색의 헐렁하고 또 거대한 의상들이 가리고 또 혹자는 홀로코스트 시크 또는 포스트 히로시마 스타일 등과 같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반면에 혹자는 이들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제시한 새로운 스타일의 지적인 중심주의적 특성에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레이 가와쿠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야마모토와 가와쿠보는요, 몇 해에 앞서 파리 진출을 했었던 이세이 미야키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던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의 3인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야마모토의 컬렉션에는요, 대부분 검은색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검은색은 겸손하면서도 거만하고요. 또 게으르면서도 편안한 동시에 신비롭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는 불필요한 의미나 감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검은색의 단순함을 사랑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액세서리를 거부하는 그의 디자인 성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마모토의 검은색 의상을 즐기는 마니아들은 까마귀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야마모토와 가와쿠보는 1980년대 시크한 옷차림의 대명사로 검은색의 유행을 선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마모토의 디자인은요, 중성적인 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파리 컬렉션은요, 커다랗고 헐렁한 실루엣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체의 곡선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의 성장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그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착용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의상들을 주로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좀 더 몸에 꼭 맞고 구조화된 의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품은 그의 뛰어난 테일러링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마모토는 1984년 파리에서 첫 남성 컬렉션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그 이후 순차적으로 컬렉션을 통해서 새로운 남성복 스타일의 대중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마모토는 기존의 남성 재킷의 어깨를 좁고 둥글게 변형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패드와 안감을 제거해서 가볍게 제작을 했습니다. 소매는 길고 라펠은 좁게 디자인을 했고요. 바지 역시 좁고 짧아지기도 했다가 다시 주름을 잡아서 헐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야마모토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파리 오트 쿠트르의 거장들의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컬렉션들을 대거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는 오트 쿠트르의 창시자인 찰스 프레드릭 워스를 연상케 하는 19세기 중반의 크리놀린 룩, 그리고 입생 로랑의 턱시도 수트, 코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장폴 고티에의 부스티에, 그리고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룩, 그리고 파코 라반의 리벳 드레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야마모토는 과거의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얻어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는 자신의 첫 파리 컬렉션에 일본적인 요소가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컬렉션을 연 목적이 일본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단지 자신이 디자인한 세계를 파리 패션 시스템에 소개해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5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는 기모노 형태와 일본의 전통 홀치기 염색법인 시보리를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1990년대 러시아 인형, 태국과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요소, 그리고 에스키모 복식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야마모토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작업에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디다스와의 공동 작업을 통한 스포츠 캐주얼 웨어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디다스 Y3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2000년대 초 컬렉션에서 아디다스의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해체적인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만다리나더, 미키모토 주얼리, 에르메스와도 콜래버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야마모토는 또한 무대 의상과 또 영화 의상도 많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의 첫 무대 의상 디자인은 1990년 리옹 오페라의 프로덕션 나비 부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뮤지컬 트리스탄과 이졸데, 오페라 인생, 영화 형제 등의 의상을 디자인했는데요. 네, 야마모토는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다수 패션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1999년에는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에서 해외 디자이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파리에서 오트 쿠티르 컬렉션을 처음 발표했고요. 현재는 와이즈 그리고 요시 야마모토 그리고 Y3 등의 의류 브랜드와 함께 액세서리와 향수 라인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은색의 단순함을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패션 관련 생활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두 종목으로 증권사 추천 종목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증권 추천 종목이고요. 제일약품입니다. 종목 번호는 002620입니다. 약가이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력 상품인 리피토와 리리카 등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실전을 호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제 합성 신약인 JPI-289의 국내 임상 일상 완료에 이어서 내년 하반기 이상 진입 예정 등 자체 신약 연구 개발에 긍정적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전문 의약품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대 다국적 회사인 화이자로부터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와 신경성 통증 치료제 리디카 등을 상품으로 도입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력 품목으로는 항암제 TS1, 위염 치료제 넥실렌 등이 있고요. 상품 매출은 총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은 편이지만 상품 매출 중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가 2014년에도 제네릭 10개의 작품을 출시해서 제네릭 총 7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 동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 GKL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114090입니다. 네, 이번 4분의 4분기에도 드롭백 등 외형 성장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네, 중국인 VIP 방문 고객을 중심으로 양호한 외형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015년 강남 영업장, 2016년에는 힐튼과 부산 영업장 순으로 확장될 예정이고요. 면적과 게임기구 증설 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서 배당 성향 상향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이 GKL은 카지노 그리고 관광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서울 강남 힐튼, 부산 롯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요. 환전 수입은 카지노 매출과 환율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체 관광객 증가와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와 또 엔터테인먼트 욕구 확대로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서 현재 카지노 입장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요 고객은 일본인 비중이 크지만 중국 방문객이 25%를 차지함으로써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일약품과 GKL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인데요. 네, 오늘은 새로 구입한 청바지 또는 계속해서 겨울 내에 보관해야 될 청바지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으면 세탁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청바지를 좋아하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주 세탁할수록 물 빠짐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더운 날에 입었던 청바지, 땀이 그대로 묻어있는 청바지를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네, 첫 번째는요. 먼저 청바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퍼와 버튼을 채운 채로 색빠짐을 막기 위해서 뒤집어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과 중성 세제의 조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세탁이 끝난 후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요. 청바지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청바지에 주름 지는 거 싫으시고 또 무릎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말리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옷장에 넣어서 이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청바지를 처음 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루 정도는 소금물에 담궈 두시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지금의 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청바지 색상이 예뻐서 샀는데 물이 빠지면 정말 곤란하겠죠? 네, 다섯 번째는요. 햇볕에 청바지를 말리면 빳빳해져서 느낌이 별로지만 샤워 후에 욕실에서 말리면 습기를 먹어서 한층 부드럽게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습하다 보면 꿉꿉하게 말라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네, 여섯 번째는 밤 사이에 청바지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퀴퀴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냉장고 한쪽을 비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옷에 냄새가 나면요. 비닐봉투에 담아서 페브리즈를 뿌린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그 냄새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자취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 바쁜데 그 다음날 그 옷을 입어야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법대로 하시면요. 언제나 깔끔하고 또 부드러운 청바지를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벌써 11월도 바로 중순에 섰습니다. 이제 11월 20일인데요. 곧 12월도 다가오고 연말 연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또 여러분들 바쁜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여유 찾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